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시설물 등에 야생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보호와 함께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00호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 2 관련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의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 추락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의 적극적 보호를 통해 그 혜택이 미래 세대로 돌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은 뭐 유리 같은 데다 새 그림 그려놓고 하는 그런 게 표현이 맞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일반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게 강임 규제는 아니죠. 실은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건축부서에다 물어봐야 되나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뭐 실은 우리 철로변 주변에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거 설치할 때는 되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조례로서 제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거죠,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에 의하면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고를 하는 차원에밖에 안 되는 이 현재 이 조례이잖아요. 이 조례도 강제로 우리가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라는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점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조례가 그런 쪽으로 확실히 권고가 아니라 약간 강임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조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말 야생 조류를 우리가 충돌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공공기관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건물, 이런 건물이나 그 방음벽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돼 있고요.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권고로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어떤 의미에서 담아져서 이 조례가 이루어진 건지, 실은 우리 공공기관 건축물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나머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재해석해서 이 조례가 담아진 건가요? 어떻게? 아니 조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그러다 보면 어디에 보면 고속도로 가더라든 어디 건물에 가면 그러니까 이 야생 조류 같은 게 그냥 거기에 부딪혀서 거기에도 핏자국도 묻어 있고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생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보호 차원이면 우리 시민만이라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다 그렇게 정해진 조례안을 풀어놓는 그런 방식밖에 좀 비춰지지 않아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뭐 조례가 뭐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아무튼 그걸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도 뭐이 조례 실은 우리 공공건축물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임 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 사항으로도 지금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건축가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조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간 평택시에서 충돌로 죽는 조류들이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또 환경부에서 이제 조사 의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한 거는 뭐 2018년도에 뭐 800만 건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뭐 진짜 그 실조사가 맞는지는 좀 확인하기 어렵고 평택시에서는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발의가 돼서 이제 개정이 되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의 당연한 권리를 저희가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생명의 보호권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지금 생기는 건데 보통 이제 프린트 패턴이나 아니면은 테이프나 필름을 붙여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림을 필름화 해가지고 방음벽에 중간중간 붙였는데 보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부딪혀서 떨어져 있는 조류들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강한 의지가 좀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강제 규정이 있어서 집행부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임의 규정으로 가고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조례는요 앞으로 어떤 조례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법에 근거되지 않아서 못할 때 그 법이 좀 존재 가치가 조금 두드러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의원님들 발의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뭐 이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조례들은 만들어지고 그냥 정말 그냥 묵혀지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폐지하는 조례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자 그러면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 조례안이 대표 발의가 이제 17분이 대표를 발의를 했는데 공동 발의를 했는데 우리 김산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또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좀 구상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사업까지는 아직 연결은 안 되셨죠? 뭘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이게 없어서 못했었던 사업이 뭐가 있다라는 거를 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제 조류 충돌로 인한 대표적인 게 이제 투명 방음벽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나 공공주택 주변에 그 투명 방음벽이나 이런 그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좀 조류 충돌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죠.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는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들어와서 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아니요, 법령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충돌 사고나 어떤 그 조류에 그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들이 그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민원 사항은 그렇게 뭐 빈번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몇 퍼센트나 이게 지금 방음벽에 되어 있습니까?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이 테이핑 작업이나 패턴 작업이 확인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거 민간에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그러니까 그 도로부서까지 넘어올 때는 요거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뭐 테이프나 아니면 혼합 방음병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 열 몇 건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구체적인 파악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만큼 그 영향평가나 아니면 관내 사업 할 때 현황을 명확하게 이관 받을 때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요게 그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조례 안에 그 부분도 담겨 있나요? 조례안에는 지금 그 디자인이나 뭐 이런 내용으로만 실태 조사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폐사되는 실태 조사 이런 거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 권고적인 성격의 조례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제 다른 부서에다 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조류 친화 건물 인증 시스템이 평택시에도 있나요?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항에 좀 넣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서 죽으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편리성,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에 대한 일상권을 우리가 당연시하게 빼앗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희들이 되돌아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산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의 없이 바로 진행하는 걸 하고요.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424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건축물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 차량의 진입 불가 등 작업 환경 저해 요소가 발생하여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색상,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우리시 불연성용 마대의 가격을 종량제 봉투화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 조치함으로써 불연성용 마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장소에 대해 지상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하 설치 시 수집 운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색상,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향후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구별이 쉬운 초록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연성용 전용 마대 판매 가격을 20kg 기준 6,000원에서 4,000원으로 10kg 기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여 불연성 마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뭐 예전 미리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종량제 봉투가 대체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마대. 예. 근데 이 마대가 기존에 마대당 3,000원에서 쉽게 말해 10kg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무게당 2,000원으로 낮춘다는 얘기시죠. 근데 이 문구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마대당이었다고 왜 무게당으로 바뀐 거죠? 예, 저희들이 고심해 보니까요, 이 마대 크기는 저희들이 정해주지 않는 한 상당한 많은 그 사이즈의 마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종류별 쓰레기도 뭐 돌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잡초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대보다는 킬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인데 조례사항에도 그 노무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20kg까지만 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로로 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 키로를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내가 뭐 저울 있어서 재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 10kg당 뭐 2,000원 그리고 근데 그걸 20kg 어떻게 재냐고요? 사실상 엄격하게 잴 수는 없겠지만요. 어느 정도 무게를 재서 10kg 정도 될 것 같다면 2,000원, 넘다 싶으면은 2,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 차라리 마대당으로 해서 뭐 마대당으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무게당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게를 어떻게 내가도 버릴 때 이거 무게를 뭐 저울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감으로 한다는데 나는 10kg하고 20kg 감도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거는 기존에 마대당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대당 할 때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마대당으로 해서 금액을 낮추는 게 나는 맞는 거지. 갑자기 무게당이라고 하면 이게 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경기도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는 리터당 했고요, 부피로. 그리고 한 70%는 킬로그램당 무게로 했습니다. 어떤 걸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마대가 사용하는 비율이 대부분 건축 폐기물이에요. 예. 건축 폐기물에 돌 같은 게 쓰레기 봉지에 담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대부분 높은 걸 많이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킬로그램이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산업 폐기물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정에서 내부 수리를 하잖아요. 그 비용, 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돌도 그게 여기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산업 폐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돌이라는 게 시멘트 아니에요? 대부분 소량을 말씀드리는 거지 대형 폐기물은요 지정 산업 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치워야 됩니다. 아니 하지만 소량이라도
산업 폐기로 산업 폐기물대로 따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마대에다 일반 이 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하고 섞어서 담는다. 그것도 좀 그 문제점이 되는 게요. 일반 가정에서 소량의 그 아까 돌 같은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보통 트럭을 해서 그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건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구분이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일일 작업 시에 그 일정 양 무게로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50톤인가 5톤인가요? 5톤으로 돼 있고 5톤을 넣으면 건축 폐기물이 되는 거고 그 사업장 폐기물이 되는 거고 5톤 이내 인테리어나 각종 했을 때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로 이 마대에 넣어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가정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럼 그 분량을 나눠서 버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 내가 굳이 1톤 차량을 빌려서 그쪽으로 운반하지 않고 이 마대에다가 오늘 조금 버리고 내일 조금 버리고 그러면 그건 이제 편법이죠. 그 편법이죠. 원래 그 법에서 정한 거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5톤 이상이 나올 때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마대에도 한번 구분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야지 일반 막. 그래서 전 이거 무게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울을 하나씩 다 줘야 되는 건가? 마대당이라 그러면 무게가 나가든 안 나가든 예? 한정이 있는 건데 무게당이라고 하면 참 그 마대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리터로 차라리 환산을 하는 거에 낫지 않나?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국장님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마대당, 무게당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저울인데 와서 재 갖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거꾸로 마대당, 시켰으니 리터당이죠. 마대당 했을 때도 이 마대의 기준의 크기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일반 철물점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대부분 4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근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예. 있잖아요. 10kg 마대 뭐 20kg 담을 수 있는. 철물점에 있는 건 안 써 있습니다. 스티커용으로 할 때는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0kg. 근데 이 무게당은 과장님 내가 판단했을 때 나도 이거 무게를 그냥 아이고 뭐 이 부분은 한번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나머지 또 중요한 문제는 좀 저 나름대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무게당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 10kg짜리 마대 주세요. 그러면 2,000원. 20kg짜리 마대 주세요. 그럼 4,000원. 사야 되네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무게는 양심에 맡겨서 버려야 되네요. 현재 10kg짜리 마대하고 20kg짜리 마대는요. 건축 폐기물로 봤을 때 대충 넣으면 그 무게가 얼추 맞습니다. 거의 얼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워 찢어지는 거 이런 것들 예. 마대에 튼튼한 마대로 예. 무게는 우리 시에서 그 기준으로 된 무게 안쪽으로 내로 담아서 버리게끔 홍보는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 규격하고 금액이 이거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걸 가격이 좀 인하가 됐습니까? 여기에 인하가 된 건가요? 마대만 네, 스티커 아니 이거 말고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대 무게가 이게 어디 뭐 한정되게 나오겠네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이 타 도시에서 사시다가 저희 시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예, 와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살던 그 전보다는 많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시군을 다 조사해봤는데 저희 시가 3,000원, 6,000원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이 군포가 2,000원, 4,000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 미만이었습니다. 불연성 마대 10kg, 20kg 두 가지로 나온 거고 예, 이건 맞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고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 쓰레기 그 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뒤에 보면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15페이지. 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운용 높이를 제외하고 그건 운용 높이를 말씀 안 드려도 3.4 이상이다 높이가 있는데요. 현재 차량이 높이죠. 예, 맞습니다. 차량이 그 저기 덮개를 열고 닫을 때 편리할 수 있는 높이가 3.4m라는 거죠. 덮개를 열었으면 4.8m까지 필요하고요. 일반은 3.4까지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들이 건축 허가 당시에 이 차량의 재원들을 다 협의를 해줘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이제 준공 당시에 확인하게 되면은 이걸 어겨서 2.7m 정도로 현재 났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발언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차량 운영 높이라든가 일반 차량 높이를 다 그 건축 협의 당시에 협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서 건축 협의 때는 몇 메다로 했었던 거죠? 차량 운영 높이 3.3m, 운용 면적 운용 높이 4.8m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준공 당시에 보면은 그걸 안 지키고서요 2.7m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이 나나요? 예? 준공이 날 수 있나요? 현재 건축법은 어긴 게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는 3.4m에서 4.8m까지 해서 협의를 시하고 했는데 예. 이거를 어기고 준공은 2.7m로 났다. 그럼 이거에 대한 맹점은 뭡니까? 현재 쓰레기차가 그 안에 들어가기 아니요. 이게 이제 협의는 3.4m로 했는데 준공 당시 2.7m면 협의하고 지금 그 이렇게 지켰다라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협의를 어기고 2.7m로 해서 준공이 났어요. 예. 맹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맹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는 3.4m에서 개폐를 했을 때 4.8m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해줬는데 준공이 2.7m로 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맹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협의를 진입 높이를 3.4m로 해야 우리가 수거할 수 있다라고 협의했는데 그 2.7m로 해서 건축했고 그게 준공이 났다면 거기에 따른 맹점은 협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되든지요. 준공 시에는 각 부서 간의 협의 조건을 준수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m로 만약에 그렇게 협의 조건이 3.3m로 나갔다면 2.7m가 됐으면 준공 처리가 안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준공이 났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부서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까? 이 조례 때문에?
지금 김명수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까? 강제 규정입니까? 건축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가 건축법에는 들어왔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암묵적인 부서의 의견을 다룬 거예요. 의견인데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준공이 나는 거죠. 근데 협의를 어긴 거잖아요. 내부적인 협의만 어긴 거지 건축법의 준공은 이상이 없는 거고. 그 말이 말씀하신 안 거죠? 되는 거죠, 위원장님. 협의를 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거를 통과를 하겠습니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인 거예요. 그럼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그거를 무시를 하고 2.7m가 왜 2.7m가 됐냐면 택배 대란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2.3m인가 4m 했었어요. 그런데 택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지하에 택배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2.7m로. 트럭이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을 바꿔서 2.7m가 됐는데 지금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15페이지를 보면 부서에 협의가 돌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서에서 단서조항을 붙여요. 그럼 그 단서조항이 협의가 된 사항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반려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럼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하고 건축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거를 승인을 내준 겁니다. 안 된 거에 대한 단서조항을 다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나 해명을 하게 한 게 아니고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요번에 조례를 바꾸겠다? 이 조례가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시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부서 간의 협의는 기본입니다. 행정에서.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서 간에 내부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적인 거 아니면은 건축법에 의한 여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협의를 다 거쳐서 승인이 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건데 그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지상의 원칙이고 원칙은 아닙니다. 아니야 여기 조례에 보면 아니요. 원칙이 아니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수 하여야 한다. 지상 공원인 아파트에는 지상에 공원인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차들이 안 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놀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주상복합이든 공동주택이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추세예요. 추세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지하에 내려가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하로 내려가겠다 하고 이거를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정도의 층고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층고가 필요하니까 개폐할 때까지 공간까지 4.8m가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상에 설치했으면 지하는 들어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지상에 설치하면 지하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지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 아니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건축 주는 이거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하에다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4.8m를 제시를 한 거예요. 지상에다 하는 데는 이건 협의건이 아닙니다. 신고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발생된 거는 우리는 지하에다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부서 협의를 거친 거고 부서 협의에서는 단서 조건으로 최소 3.4m에서 4.8m 개폐를 할 때까지 지장이 없으려면 4.8m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건축 협의에 단서정으로 붙였는데 지하에다가 쓰레기를 내겠다라고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안 지킨 사례가 된 거죠. 그런 사례로 본다면 지금 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상에다가 하면 건축 협의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하 층고는 2.7m 되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있어서 이거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축 승인이 났다.
업무 부서 서로 협조를 안 한 거고 지금 건축 협의를 달았는데 그게 무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명쾌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답을 못 하시고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추가 질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 조례안이 환경국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마칠게요. 여기 조례안 환경국은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별도로 요 대안에 대해서 좀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해 시간이나 오늘 조례안이 끝나면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1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